자, 시작합시다. 몇 번 질문 한번 봅시다. 그 앞에 A 단계 A 쪽이 예, 저번에 그 A에서 질문 못한 거 좀 남아 있는 거 알거든요. 그것부터 질문하셔도 돼요. 몇 번? 102번이요. 저는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원형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순환거리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그냥 직선으로 좀 옮기죠. 뭐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다 직선으로 옮기시면 자, 여기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해야지 이게 반대로 가면 돼야 돼? 안 돼. 어차피 이 길들은 무슨 나지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한번 내려오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라인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모양이 좀 다소 불편하니까 합의 법칙으로 하자 이건 거예요.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안 나오고,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여기까지는 한 가지, 여기까지는 그러면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그렇죠. 여기 내려오는 거니까 두 가지, 여기는 합쳐서 세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합쳐서 다섯 가지. 여기는 내려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다섯 가지. 여기는 네 가지랑 다섯 가지 합쳐서 아홉 가지.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 여기는 합쳐서 13가지. 여기는 합쳐서 14가지. 여기는 합쳐서 27가지. 여기는 13가지거든요. 합쳐서 총적으로 몇 가지? 40가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거 나열하는 거랑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 부분도 있고. 됐어? 또 103번이요. 저 밑에 큰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밑에 크게 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03번 했죠. 아, 그 넓적하게 뭐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 힘든 건 몰라서 질문하는데 그리는데 500만 원 걸리는 애들만 알겠습니다. 자, 103번이고요.
얘도 어디를 가면 안 돼. 이 최단거리니까 이 길을 쓰시면 안 돼요. 왜 이게 내려오는 순간 돌아가야 돼.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쓸 거예요. 안 써.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만큼 안 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인을 이렇게만 써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얘도 차근히 합의 법칙으로 해봅시다. 여기까지 쓰는 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여기로 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죠.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여기로 오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합쳐서 두 가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리로 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맞나요? 그럼 여기로 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한 가지, 여기 붙였죠. 두 가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하나랑 두 개랑 합쳐서 세 가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합쳐서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합쳐서 이번엔 네 가지. 여기로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죠. 세 가지. 여기는 합쳐서 네 가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거 세 가지밖에 없죠. 여기는 일곱 가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네 가지. 여기는 합쳐져서 일곱 가지. 이거 일곱 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일곱 가지. 여기는 합쳐서 네 가지. 합의 법칙 연습하라는 딱 문제가 맞아요. 이것도. 대신에 안 가는 길 정확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워낙 중복되는 길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길들이 많아.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사실 이렇게 밀고 풀라고 했는데 그 그림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즘엔 그냥 합의 법칙으로 다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또 107, 108번 107번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리기 힘든 거 몰라서 질문하는 거야. 알겠어. 107번. 근데 문제 좀 읽고 있어봐. 나 이거 그리는 동안. 뭐가 문제인 건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하는 얘기야.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요. 괜찮니?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게. 일단은 누가 문제인 거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막 왔어. 그 P로 도착을 해. 근데 P로 오는 과정에서 내가 한번 만약에 올라가서 P로 갈 수도 있는 거냐. 그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뭘 생각하냐면 P로 오면 입장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로 갈게요. 알파. 그래서 A에서 알파에서 P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 위치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나누셔야 되는데 또 아니 이건 그냥 합의 법칙으로 합시다. 됐어요? 그래서 A에서 알파에서 P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B로 가는 거야. 두 번째, 계산 좀 이따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베타를 지나서 P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됐어요? 다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감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베타로 들어가서 P로 지나서 감마로 지난 다음에 감마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A에서 베타를 지난 다음에 베타에서 P를 지나서 감마를 지나서 B를 가는 방법. 이거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풀면 되겠네요. 그럼 A에서 알파까지 가는 건 이건 직사각형 모양이 운전하니까 합의 법칙 쓰지 맙시다. 여기는. 그래서 4칸 움직이는데 3칸이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알파에서 P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는 사실은 이걸 또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마를 지나서 갈런지 아니면은 여기 베타를 지나서 갈런지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나눠서 푸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여기는 뭐야? 합의 법칙으로 하자면 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9가지 여기 그대로 두 가지 여기는 7가지 13가지 그래,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4니까 52 빼면 뭐죠? 1, 1 네, 미안 16 더하기 못했어 16 여기 16 64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분은 A에서 알파로 가는데 A에서 베타로 가는데 A에서 베타로 가려면 일단 이 점을 지나서 베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초단 거리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3개를 줄 세우는데 2개가 똑같으니까 나눠주시고 베타로 가는 건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P에서 베타에서 P로 가는 것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베타에서 P로 가는 거 하나야. 그 다음에 P에서 감마로 가는 것도 한 가지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마에서 베타로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온전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총 5칸 움직이는데 몇 개가 똑같은 거야? 2개랑 3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3인 것 같고 이건 10인 것 같고 합쳐서 30이가 더해서 답은 얼마? 94가지. 이거 되시니까 넘어가시죠. 또 108번 108번. P랑 Q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볼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말하는 걸 빼라는 것 같은데 잘못되게 가는 걸 빼라고 이런 얘기. 길을 우리 눈에 좋게 만들자면 위로 가는 게 이렇게 3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P까지 가는 게 2칸, B까지 가는 게 3칸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는 다섯 개. 여섯 개구나.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Q.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P와 Q를 지날 때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안 되는 걸 빼내야겠죠.
왜냐면 P랑 Q를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게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P로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건 알파라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건 가능해? 직선으로 가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이니까 내려가는 거 가능은 하지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위로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전체에서 이걸 빼겠다. 그 다음에 P로 이렇게 올라가서 갈 수도 있잖아. 이 경우에는 직진이나 우회전은 다 된다고 했죠. 좌회전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나가는 건 내가 고려할 필요는 없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됐어? 자유롭게 움직여도 돼. 자, Q로 가는 방법은 역시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얘도 직진은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내려올 일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럼 뭐만 안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게 불가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가능 불가는 불가능을 얘기해. 파란색으로 가는 영역은 불가능. 됐어? 그 다음에 또 Q로 이렇게 올라가서 진입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랑 마찬가지죠. 어차피 직진 가능하고 우회전 가능하니까 이건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두색 경로랑 전체에서 연두색 경로랑 뭘 빼자라는 거야? 연두색이랑 형님 쓴 건 파란색을 뺍시다. 근데 연두색은 별로 생각할 게 없는 게 연두색은 다 직선 코스예요. 여기 뭐 다르게 움직이면 최단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연두색은 몇 가지 있는 거야. 아, 이게 전체부터 할까요? 전체는 8칸을 움직이는데 5개랑 3개랑 똑같은 거고 빼기. 연두색은 한 가지겠고 파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인 거야? 3팩토리얼인데 몇 개가 똑같아? 2개가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P 가는 거, P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건 그대로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네. 이거는 총 실수 미안. 여기 4칸 움직여야 돼. 미쳤어. 아니 3칸 맞아. 내가 미쳐서 그래. 이거 내가 써놓은 내가 헷갈려서 그래. 그러면 똑같이 3팩에다가 똑같은 게 몇 개? 2개가 되는 거지. 계산해보니까 9가지 정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총 46. 그거 50. 이게 56개 빼기 10에서 46. 오케이. 이상 것은 이게 또 110 얘는 안 들려. 6번. 116번. 자, 놀이공원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고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을 1명 이상 분반하여 탑승한다. 그래서 어른 3명과 어린이 5명이 비어있는 서로 다른 8대 차량 중에서 2대 차량을 선택해서 탑승하는 방법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그걸 10으로 나눠라. 야, 그 여기서 제약 조건이 있는 건 누구야? 어른 아니야. 그치? 이게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어른 3명이랑 아이 5명을 몇 팀으로 나눠라? 2팀으로 나눠라. 됐어? 그리고 서로 다른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선택하여 탑승에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까지는 분할인데 괜찮아? 탑승까지 시키랬지. 탑승 시켜야 되는 차량은 당연히 같아 달라? 다른 것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뭐까지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분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일단은 분할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은 어른 3명이랑 어린이 몇 명을 5명을 분할해야 되는 거지. 그 어른 3명을 먼저 분할을 하면 얘는 여기는 이제 어른은 2분이랑 1분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최소한 한쪽에 어른은 1명이 갈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어린이는 지금 이게 한대 5명까지 탈 수 있어. 그럼 최대 어린이는 3명, 2명으로 나눠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몇 명, 4명, 1명을 나눠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4명을 여기다 태워도 되니까. 맞나요? 4명, 1명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명 중에서 2명 갖다가 놓으면 되겠고요. 또 3명 중에 1명 갖다 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총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5명 중에서 3명을 우르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2명 중에서 2명을 갖다 놓고, 그래서 10가지. 여기는 5명 중에서 4명을 우르르 갖다 놓고, 1명 중에서 1명을 우르르 갖다 놔서 5가지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팀을 짜는 방법은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는 여기 2덩어리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어른들 2덩어리랑 사실 그대로 붙어도 되고, 맞아? 자리를 바꿔서 붙어도 상관이 없지. 왜냐면 인원이 5이 안 넘거든. 어떻게 붙이든 간에. 근데 여기는 어때? 제약 조건이 있지. 그치? 여기는 여기 2명이랑 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할게요. 얘는 위에는 분할이 맞는데 밑에는 분할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뭐야? 2명이 있는 팀이랑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여기다가는 곱하기 얼마를 해줄 거야? 2를 해줄 거야. 왜냐면 2명이 있는 팀 있잖아요. 어른 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 얘네 셋을 이렇게 붙일지 이렇게 붙일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는 몇 가지? 2가지. 얘는 1가지.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른 팀을 짜는 건 총 몇 가지고요?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5명 팀을 짜는 건 10가지에다가 2배 자리를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 선생님 이거 분할인데 왜 순서 구분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야? 인원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가지 같은 경우는 뭐야? 어른들 팀이랑 만날 수 있는 게 1가지밖에 없지. 여기 요거 때문에 어렵네요. 생각해. 다른 건 별 문제는 없었는데 요게 좀 불편하네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야? 결국은 그 8명을 2팀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만 놓은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시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지울게 거의 똑같은 거 쓸 건데. 그럼 이제 2명 팀, 1명 팀이 있으니까 어린이는 여기다 이제
담으려면 몇 명 몇 명으로 담는 방법이 있어요. 3명, 2명으로 담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은 2명, 3명으로 담는 방법도 있겠지. 그 다음은 한 명에 4명을 담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인 거야. 이거 괜찮으십니까? 이건 약간 어떤 개념이야? 여기다가 인원을 채워 넣는다는 개념인 거야. 2명이 있는 거다가 채워 넣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아요. 5C 3에다가 2C 2고요. 얘도 5C 2에다가 3C 3이고요. 얘는 5C 1에다가 4C 4인 거고, 그래서 이게 10, 10.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이제 여기 놀이기구가 몇 개야? 칸이 몇 칸이래? 8칸이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서 몇 칸을 골라야 돼? 2칸을 골라야지. 이거 괜찮나요? 그 다음 이제 2칸을 골라놨으면 이제 거기다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두 팀 모함으로 어떻게 돼? 타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타세요 하는 게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 간단히 말하면 어른 2명짜리를 여기 태울지 여기 태울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2가지, 마지막 한 팀은 남는 한 가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싹 다 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111번 남학생은 몇 명으로 나누실 거예요? 응? 사실 걔도 얘랑 비슷해. 지금 걔. 이렇게 되면 다 곱해야 돼. 네. 3가지랑 25가지랑 그 다음에 28가지랑 2가지랑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살짝 그래? 3 곱하기 25 곱하기 28 곱하기 2 곱하기가 2. 근데 그걸 뭐로 나누래? 10으로 나누래. 5만 남겠네. 문제가 10으로 나누래. 방법의 수가 n가지인데 그걸 10으로 나누래서 10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n이에요, 참고로. 그러면은 140 420 제가 10을 곱하고 됐어요? 오케이. 이해가셨습니까? 네. 어차피 10을 나누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야. 남학생을 먼저 2명, 1명으로 나누자 이거야. 여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나눌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명 중에서 2명 놓고 2명 중에서 1명 놓고 1명 중에서 1명 놓는데 얘네들 순서는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합류시켜야 된다는 개념인 거거든. 합류. 됐어? 그러니까는 여학생 첫 번째 여학생한테 어디 갈래 하면은 하나, 둘, 세 팀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학생은 지금 한 명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은 2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고, 마지막 한 여학생은 1명 중에 1명을 고르면 돼요. 얘는 그래서 오히려 좀 간단하게 3개로 나오는데 일단 여기 답이니까 쓰시고, 지금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어떤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여학생도 한 4명일 수 있잖아. 이때 써. 이거 지워야 되고 이건 문제랑 상관없는 거니까. 아니 이건 답이니까 쓰고 괜히 또 헷갈리니까 일단 지우고 내가 다시 하려고. 알겠지? 괜히 또 두 번째 쓴 걸 또 답이라고 썼는데 선생님 답이 이상한데요 하면 또 이상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일단 얘는 이렇게 끝나요. 되게 간단한 얘기인 거야 얘는. 근데 좀 복잡해지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어. 여자애들이 몇 명일 수도 있어요. 여자애 뭐 4명이나 시작일 거야. 괜찮아? 그럼 여자애들도 2명, 1명, 1명으로 모여야 될까?
분할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세 팀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이제 뭐한테 남학생한테 한 팀씩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 선택을 다시 곱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116번이랑 뭐하다 좀 비슷하다.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127번이요. 아, 갔다 왔다면서요.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오이씨. 네. 저는 아, 1열, 2열, 3열의 합이 각각 A1, A2, A3가 되도록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이렇게 합치는 게 크기가 이제 순서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이 합의 순서를 구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개를 몇 팀 몇 팀을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누면 제일 작은 거 앞으로 가면 되고 제일 큰 거는 뒤로 가면 되고.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혹시 합이 같을 수는 없을까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이게 그래도 등비수열이거든요. 보시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지. 맞습니까? 네. 얘네들은 어떻게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나누시면 돼요. 저 6개 중에서 2개 나누고. 그러니까 분할을 하면 내가 팀을 나누지만 이거 순서 구분해야 돼? 안 하겠지. 그러면 작은 놈을 맨 앞으로 알아서 닦아요. 작은 놈을 맨 앞으로 나 왜 이러니? 합이 제일 작은 걸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보내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크기랑 순서 구분을 자꾸 연결지어드리는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6개 중에 2개 놓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팀 모아서 놓고 그 다음에 2팀 중에서 2팀 모아 놓는데 문제는 3개가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300분의 1을 해주셔야 되겠죠. 순서 구분 없애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그러나 위칸 아래칸이 누가 있느냐는 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첫 번째 줄에 누가 위에 갈래 누가 아래 갈래 몇 가지? 2가지. 괜찮아? 2팩토리얼. 그 다음 두 번째 라인도 누가 위에 갈래 아래 갈래 2팩토리얼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도 누가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2가지. 2팩토리얼.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한 행위는 누가 이 위아래로 순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순서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 되십니까? 그래서 계산은 쉬워요. 근데 내적으로 읽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가 자꾸 훈련하는 게 뭐야? 순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분할의 핵심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가 자꾸 머릿속에 정확히 인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네, 좀 재밌는 문제네요. 되게 옛날 거. 자, 중복조합 질문. 네, 25번. 20번을 먼저 할게요. 지우고 이 문제가 뭘까요? 책들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선생님. 책들이 어떻습니까? 같죠? 책.
이게 어떻게 보면 분할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분할이랑. 분할은 여러분들 서로 다른 애들을 나누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근데 얘는 뭐야? 서로 같은 애들을 나누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최대 5건, 8건을 꽂을 수 있는 3개 칸으로 이루어진 곳에다가 나눠 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거 단 비어있는 칸, 이게 비어있는 칸도 있을 수가 있대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A 개를 놓고 두 번째 칸에는 B 개를 놓고 세 번째 칸에는 C 개를 넣어서 총 몇 개? 8개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H 8 써도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비어있는 게 있어도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거야? A는 아무리 많이 넣어봐야 몇 번밖에 못 넣어요. 6번밖에 못 넣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6건 7건 채우는 거랑 몇 건 채우는 걸 빼야 돼? 8건 채우는 걸 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7건이 된다면 5건까지 들어가는 거. 5건까지밖에 안 들어가? 아이고 야, 네. 그럼 6건도 안 되네. A가 6건이 되면 B 플러스 C가 2가 되는 거니까 2H 2. 그 다음에 A가 7이 되면 B 플러스 C는 1. 그래서 2H 1. 세 번째 A가 8이 되면 이건 그냥 한 가지. B 플러스 C가 0이니까 이건 한 가지.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세 가지고요. 3C2니까 세 가지. 얘는 2C1이니까 두 가지. 얘는 그냥 한 가지.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6가지.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B가 6이고 B가 7이고 B가 8인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곱하기 몇 가지? 두 가지가 안 되는 거겠네요. 두 가지는 제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십니까? 어땠어? 빼면 돼요. 안 되는 걸. 또 넘어갑시다. 이게 10C 8인가요? 10C이고 45에다가 12 빼면 된다. 됐습니까? 또 25번. 아니 선생님 B24번 맞지? 아니 검은 구슬 25번. 25번? 미안해. 25번? 4가 배귤 세 종류가 2개씩 있다.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과일을 하나도 못 받는 애도 있겠다. 그럼 이 4개를 몇 개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하나 고르는 게 있을 거야. 아니요? 아니 2개 고르는 게 있고. 한 개 골라도 되겠지. 4개를 골라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 이 2개를 뭘로 하지?를 3개 중에서 일단 2가지 종류로 과일을 골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과일 2개를 2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애는 A개 받고 두 번째 있는 애는 B개 받는다 치자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과일 2개 나눠주고 두 번째 과일도 첫 번째는 A개 받고 두 번째는 B개 받고 2개 나눠주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뭐야? 옛날에 곱하시면 되겠지. 이게 2H2 근데 과일 2개 여기 주고 그 다음 밑에 과일 2개 연달아 줘야 되는 거야. 총 4개를 다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곱하기를 할 거야. 되십니까?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과일 못 받는 애는 없어야 된대요. 얘는. 오케이? 그러면 A가 몽땅 받는 거 하나 빼야 되고 맞아? B가 몽땅 받는 거 2개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합쳐져 있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과일을 나눠주는 개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밑에 거 지금 여러분 잠깐만 해보실래요? 한번. 이거는 이걸 골라야 돼. 뭘 2개 줄지는 골라야 돼. 나도 잠깐.
두 개 하나로 나눠주는 경우는 일단 이것도 누구를 두 개 줄 건지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건 그러면은 A랑 B랑 합쳐서 두 개 나눠주면 되는 거 같아. 그 다음은 한 개짜리는 A랑 B랑 합쳐서 한 개 나눠주면 되겠고. 그럼 사실 뭐 의미 없으면 두 가지죠. 그 다음은 역시나 A랑 B랑 합쳐서 한 개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몇 개는 빼야 돼? 몽땅 A한테 갈 수도 있고 몽땅 B한테도 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A한테 몽땅 주는 거 하나 빼고 B한테 몽땅 주는 것도 역시 하나 빼야 돼. 이건 당연히 곱하셔야 됩니다. 쓰자. A랑 B가 뭘? 아, 여기 두 명의 학생이라고 했거든. 두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첫 번째 학생한테는 A개, 두 번째 학생한테는 B개 합쳐서 첫 번째 과일은 두 개를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학생한테 몽땅 주는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보면 문제가 써 있어요. 못 받는 학생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몽땅 받는 것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요 3C랑 요거랑 이제 뭐 하면 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이 선생님, 이거 눈이 흐릿해요. 왜 안 돼? 알겠지? 또? 네? 뭐라고요? 네, 볼게요. 이제 쓰시고 이상한 모습 얘기하시고 바로 B 되신 분들은 B27번으로 갑시다. 질문자는 해결됐나요? 네네. 요즘 B25번 같은 걸 좀 많이 풀어보셔야 케이스 분류가 좀 여유로우실 거야. 왜냐면 중복조합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 이게 쉽다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되지 이걸?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만 알면 식이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 끝나거든. 그러니까는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좀 시키는 게 많아지는 것 뿐인 거야. 자, 27번이랍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6종류의 원판을 원판이 각각 3개씩 18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판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쌓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원판 3개를 택하여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쌓는다.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판이 반지름의 길이가 큰 원판의 위에 쌓는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판은 구별하지 않으면서 쌓는다. 그럼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원판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작은 원판 한 개를 규칙대로 쌓은 거다. 그럼 이와 같이 쌓는 경우의 수는 먼저 물어봤는데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결론은 순서가 정해졌네. 왜냐면 작은 건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큰 거는 아래로 내려가잖아. 줄 치세요. 뽑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되니? 순서는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원판의 종류가 총 몇 개인 거예요? 6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B2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류 원판 A개, 두 번째 종류 원판 B 중에서 B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판 중에서는 C개, 네 번째 원판 중에서는 D개, 다섯 번째 원판 중에서는 E개, 여섯 번째 원판 중에서는 F개를 합쳐서 몇 개를 뽑고 싶은 겁니까? 3개를 뽑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이게 참고로 A가 제일 작고 F가 큰 거라고 칩시다. 됐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A 3개 다 골라도 별 문제 없죠? 맞는 거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테스트는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선실성은 원판이 같은 건 아니거든. 오케이? 내가 만약에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고르나. 됐어요? 그 다음 거꾸로 제일 큰 거 먼저 고르고 작은 거 고르고 그 다음에 A를 고르나. 어차피 제일 작은 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B, 그 다음 C 이런 순서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요 방정식 써도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방정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 나왔어요. 6x3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리딩 때문에 쉬워요, 얘는 계산이.
이렇게 쓰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들 뿐인 거야.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포인트는 뭐다?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그러니까 구원판을 뽑겠다라는 거가 일단 뭐야?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같은 원판끼리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도 역시나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각 종류별로 3개씩 있으니까 이거 우리 또 그것도 있구나. 3개씩 있으니까 3개를 다 걸러도 문제가 될 게 없겠지. 이거 좀 짜증나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고 있어? 뭐 원판이 뭐 하나는 2개라든가 뭐 이딴 식으로 좀 바꿀 수는 있겠구나. 넘어갑니다. 또 26번 푸는 거. 26번. 네, 26번도 읽기예요.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얘는 좀 관점이 뭐냐면, 그럼 내가 여기서 A, B, B 이렇게 부른다면 A, B, B를 부르면 A 제곱, B 제곱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A, B 해도 A 제곱, B 제곱이라는 항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겠어요? 순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네. 위나 아래나 똑같이 A 제곱, B 제곱.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오케이?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A를 몇 번 골랐어? 2번 골랐지. 그러니까 2번 골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건 뭐야? A를 A개라고 할게요. 괜찮아? B는 B개. C는 결국 C개 고르라는 얘기 아니야? 합쳐서 몇 번? 4번 고르라는 얘기지. 근데 이 안에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똑같은 거 또 골라도 되고요. 괜찮니? 문제가 항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2h3이겠지. 외우지 마시고 리딩하세요. 왜냐면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딴 문제잖아. B26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 몇 번 만나.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 알겠니? 무슨 말인지가? 근데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26번이나 27번이나 어떤 놈이라는 게 리딩이에요. 결론 똑같은 놈이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함을 자꾸 좀 읽어보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선생님이 가이드를 잡아놓기는 했지만 문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훈련은 필요하다. 왔어? 네, 넘어갈게요. 또 몇 번 할까요? 40번. 40번? 이게 모양이 상자야 이게? 그런가 봐요. 되게 신기한 모양인데요. 네. 그래서 초콜릿을 10개를 넣기로 했대요. 근데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한 개. 이게 누구야? 어떤 놈이야? 너야? 아니 선생님. 첫 번째 상자는 A라고 하자. 두 번째 상자는 B라고 하고 세 번째 상자는 C라고 해서 넣자는 거 아니야. 몇 개? 10개 넣자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저 모든 상자에 몇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씩 미리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A 프라임 너 문제 안 읽을 거야? 3개 썼으니까 몇 개? 저 39번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왜요? 3H7 맞아요. 계산을 다시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그거는 확인하셔야죠. 오케이? 아니 계산 실수를 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내가 푼 게 잘못된 게 없으면 풀이를 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알겠지? 그걸 틀린 채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거 그냥 더하기 빼기 잘 타는 거예요. 위에 거 할게요. 39번. 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눠주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1개 이상씩 주려고 할 때 사탕과 초콜릿을 그럼 이거 뭐부터 해야 돼? 이게 뭐라는 조건이 붙었어 이게? 사탕, 그렇지. 사탕 1개 이상 아니 뭐야 1개를 받은 애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탕을 어떻게 나눠주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나 봅니다.
또 첫 번째 사탕을 나눌 수 있는 게 몇 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두개 하나. 하나 세 개 하나. 그렇지. 일단은 세 개, 한 개부터 먼저 합시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 세 개 받을 애를 세 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세 개가 갈 거고 알아서 나머지는 한 개씩 갈 거 아니야?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얘를 3H 뭐 이렇게 푸시면 조금 불편해질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초콜릿 한 개를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 개를 받은 아이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한테 추가로 초콜릿을 어떻게 주기로 한 거야? 초코를 합쳐서 몇 개를 나눠주겠다는 거야? 5개를 나눠주겠다는 건데 몇 개 이상씩 나눠주겠대? 한 개 이상씩 나눠주겠으니까 미리 하나씩 주면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이제 뭐야? 3개만 더 나눠주면 되는 구조가 되겠군요. 그래서 얘는 2H 3 4C 3 이 4가지인가? 맞아요. 이거는 3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탕 나눠주고 이어서 뭐야? 초코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0 자, 그 다음 이제 사탕을 어떻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 사탕을 2개, 1개 나눠주는 방법도 있네요. 그럼 여기 2개 줄 애 2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색깔도 헷갈리고 있어. 여기 2개 줄 애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2개 주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하나만 받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이 한 명한테는 야 이건 초코 5개 다 줘야겠네.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건 몇 가지냐? 한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가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기점이 되는 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무지성으로 중복적으로 달릴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 이론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충 보면 이 생각했겠지. 그 3H5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원래 그게 흔히 맞는데 뭐가 걸려서 이렇게 보면은 한 개가 걸려있어. 그치? 디테일하게 노가다 할 때는 뭐 한다? 노가다 한다. 넘어갈게요. 또 46번. 내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좀 고민해 보라고 했죠. 특히 방정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안내해 줄 것 같아. 얘기가. 응용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이런 걸 했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x, y, z가 이건 예문이에요. 다시 풀기를 할 건데 자연수라고 하면 x도 1보다 큰 하나 같아야 되고 y도 1보다 큰 하나 같아야 되고 z도 1보다 큰 하나 같아야 그랬지.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씩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잖아요. 식 쓰는 것도 연습하라고 했죠. 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는 x 프라임에다가 1을 더하면 요 x 프라임이 뭐가 되더라도 0이 되더라도 1부터 시작인 거야. y는 y 프라임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y 프라임이 0이더라도 1부터 시작인 거고 z도 z 프라임 플러스 1을 하면 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푼던 거 아닌가? 맞아요 선생님? 이 식까지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x, y, z가 뭐 이상이야? 마이너스 1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는 x 프라임에다가 1 빼면 되지. 괜찮아? 내가 써보라고 한 이유야. 그래서 잘 배웠니?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에 맞게 적용해서 집에서 한 번만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는 괜찮죠? 지금 대단히 바로 할 수 있겠지만 필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응용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또 54번이요. 54번.
숙제는 했니 다들? 분위기가 점점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숙제 다 하셨어요 선생님? 네? 내놔봐. 넌 다 했어? 별두개 빼고 됐어. 아 별 2개 빼고 다 했어. 선생님은요? 아 다 하셨어요? 아 분위기가 너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이번 주 차이는 아니에요. 저번 3월 전에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였고 이제는 뭐 하셔야 돼? 할 수 없는 것들도 트라이를 하셔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성적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0 몇 번 한 번만 더 해줘. 4번이요. 54번? 네 54번 가겠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좀 있지? 54번까지 하고요. 그 뒤에 지금 유형 몇 개 안 해드린 게 있거든? 그거까지 마무리 치고 숙제는 이제 뭐야 별 2개 남은 거 싹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근데 선생님이 그 2항정리 진도를 먼저 나가고 질문을 좀 받을 것 같아. 아니면 질문을 초반 좀 받고 2항정리를 나가든가. 자 56번이라고 했습니다. 4번이요. 아 54번이야? 아 미나? 이게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절대값 안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A랑 C랑 E는 합이고 그러면 B랑 D는 마이너스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좀 가지고 놀아야지. 네. B 플러스 원래 정말 이거 아예 모르겠으면 얘들아 원래 아예 모르겠으면 진짜 최악의 경우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때 식 정리하는 것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식부터 하면은 잘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뭐 마이너스 1인 것도 있을 거고 0인 것도 있을 거고 1인 것도 있을 거고 2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둘을 연립합니다. 둘을 더하면 2A 플러스 2C 플러스 2가 얼마더라? 8이더라. 괜찮아? 그러면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4더라. 그리고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4면은 나머지 B 플러스 D는 얼마가 된다? 자연스럽게 6이더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풀면 되죠. 그럼 다음 거 얘랑 이렇게 연립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안 돼요. 또 2A 플러스 2C 플러스 2E 플러스 2가 얼마야? 9거든. 근데 이게 홀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얘는 안 돼요. 그러면 0인 거 2인 거 이렇게 풀어도 돼. 일단 내가 숙제로 쓸 때는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해라. 인정? 오케이. 물론 이제 이걸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식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너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비상상이면 갔다 오셔도 돼요. 그 정도는 아니야?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이제 좀 총기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아까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식으로 좀 정리해서 풀어.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자면 이건 뭐 4H 3H 4겠고 2H 6이겠고 두개 곱해라고 이런 얘기겠지? 맞습니까? 이거 0 가능한 거 맞죠? 의미하는 점수니까 0 가능하네요. 네. 근데 이러면 약간 노가다기도 하고 이 숫자가 좀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좀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저 절대값 안에 계신 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c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d 구조라고. 그게 절대값 이 이하인 거야. 맞아? 그럼 저 위에 있는 식을 b 플러스 d만 남기게 되면 a 뭐를 남기지? b 플러스 d를 남길까? b 플러스 d를 남겨. b 플러스 d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다가 10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절대값 안에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그게 2란 얘기지. 맞나요? 맞긴 뭐가 맞아. 마이너스 10이지. 됐어요? 정신을 챙겨 선생님들. 왜 그래요? 자, 그럼 2a 플러스 2b 플러스 2c에다가 10을 뺀 거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거꾸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서 얘는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얘는 12가 되겠고 2 나눠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4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지금 미안해 이거 내가 잘못 썼어. 이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니? 10 마이너스 2야. 미안해 나 죽고 생각 없이 써가지고 19 얘가 2야. 아이고 내가 잘못 썼어. 미안해. 여기 19 2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못 썼어. 됐니? 여기도 19 2야. 됐니? 그래서 지금 A, C가 모인 거 하나 한 거야? 4인 거 하나 한 거지? 그러면은 B, D는 자연스럽게 얼마? 6. 그 다음에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5인 거 하면은 B 플러스 D는 자연스럽게 얼마인 거? 5인 거. 맞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이제 6인 걸 하면 B 플러스 D는 자연스럽게 얼마인 거? 4인 건 나겠죠? 이렇게 풀라는 문제지. 근데 이제 식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잘 살다 보면 급하면. 그지? 그럼 해. 괜찮아. 해봐. 하면서 돌파구 찾는 연습을 해. 이 이상한 구조의 포인트부터 잡는 게 중요한 거야. 됐어? 그 정도 할까요? 식을 정리하면서 나 약간 현타가 왔는데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기 훨씬 빨랐을 수도 있겠어.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건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이면서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실전에서 식이 생각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협박하시는 거 아니죠? 네. 다음 없어? 진도 나가면 좀 알았어. 나갈 거면 나가고 내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숙제를 하라고 썼나요? 77번 77번까지였어요? 네. 그냥 잠깐 보자면 이 70번 너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숙제 드리는 거죠. B 70번 잠깐 보면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x2라는 건 a x1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x3는 x2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 x2가 x1에다 2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1에다가 4를 더한 것보다는 뭐야? 크거나 같음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n에다가 3을 넣으면 x3는 미쳤죠? x4는 이게 몇 번까지 있는 거니? 4개 4번까지만 있는 거지. x4는 x3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이 말은 x2에다가 4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아니? 이거는 x1에다가 6을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정리를 하면 x1 플러스 6이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x2에다가 4를 더하는 거, x3에다가 6을 더하는 거, 오케이? 2를 더하는 거, 그 다음에 x4보다 작거나 같은데 x4는 또 누구보다?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x1, 2, 3는 의미하는 정수 체크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최소가 얼마나 하는 거야? 6이라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를 그냥 A라고 생각해. 얘를 B라고 생각해. 얘는 C, 얘는 D라고 생각해. 그래서 6부터 12 사이에서 몇 개 골라주면 되는 거야? 4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순서 구분할 필요 없이. 맞나요? 몇 개냐 이게? 7개? 7개 중에서 4개? 그러면 10C 4? 됐나요? 풀이는 아마 좀 다르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냥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얘는 요 구조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메뉴. 근데 풀이는 다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식을 그게 놔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좀 헷갈리지 않나 싶어서. 이게 됐나요? 네. 넘어갔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중복조합은 거의 대부분 방정식꼴인데 얘는 무슨 꼴로 나온 거야? 부등호꼴로 나온 거. 순서 구분할 필요 없고 됐니? 중복 가능하고. 근데 그 얘기 빼는데 지금 할게요. 넘어갔어. 함수의 개수입니다. B83번 안풀 건데 B83번을 보시면 에이 풀긴 풀겠다. 네, B83번 보시면 요거 먼저 할게. 함수의 개수 아주 기본부터. 기본 예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말 순수하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F1이 고를 수 있는 거랑 F2가 고를 수 있는 거랑 F3이 고를 수 있는 거랑 이렇게 나누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F1이 몇 개 중에 고르면 돼? 5개 중에. F2도 5개 중에. F3도 5개 중에. 함수는 기본적으로 중복 가능이야. 괜찮니? 굳이 말하면 중복 순위에도 그렇게 외우지 마. 알았어? 다음 두 번째는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F1을 고를 수 있는 건 5개지. F2는 그 중에 하나 빼야 되겠지. F3은 남은 거 중에 골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학년에는 안 나오는 거긴 한데요. 항등 함수라고 하면 항등 함수라고 하면 한 가지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게 항등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얘네들 상수 함수는 몽땅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몽땅 1을 고를 수도 있지. 몽땅 2를 고를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동시에 돼 안 돼요? 아니 모두 1을 고르면서 2도 같이 골라쳐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따로따로 고르기 때문에 총 5가지. 이거 가장 기본. 이제 거기에
여기다 쓰는데 자 F1이 제일 작고 F2가 제일 다음이고 F3이 큰 경우 물론 부등호가 반대여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 이 경우에는 이 부등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순서 구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괜찮아? 작은 게 제일 앞으로 가고 큰 게 제일 뒤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복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중복이. 오케이? 그러니까는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야? 3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 경우에는 뭐야? 순서 구분을 일단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뭐가 가능하다는 게?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데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순서가 상관없이 중복 가능하니까 일단 3이 지고 골라야 되는 거지. 그 기호의 의미 등을 하라는 얘기야. 여기 좀 숙제로 좀 특이한 케이스는 다음에 예문을 한번 해드리고 하니까 오늘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몇 분이야? 나 시간이 있냐 없냐? 있으면 하나 풀고 없으면 안 풀고 있다. 왜냐면 그 뒤에 박스는 안 해요. 선생님이 박스는 안 할 거야. 선숙제야. 근데 이거 집어넣겠어요. 자, 뭐냐면 박스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어떻게든 채워. 오케이? 왜냐면 박스는 위아래 원인과 결과가 나뉘어있기 때문에 이 인과로 그냥 푸는 거야. 답이 왜 나왔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풀어. 됐니?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왜 그런지 좀 고민해. 오케이? 그 다음에 학원 와서 질문 크게 2가지 중에 하는 거야. 박스 아예 안 채워진 경우도 질문하셔야 되고요. 박스는 채웠으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내가 해주면 이 긴 문장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읽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럼 거기 중복조합 함수 문제 좀 풀어봅시다. 하나 뭘 풀어볼까? 가장 최근이 2022년이고 네 2024년기네 B90번 6월 모평이니까 네.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나 이거 지우는 동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볼까요? 그려야 되겠네. 판때기를. 네, 가봅시다. 일단은 F1이나 F3이나 F5랑 곱해서 홀수래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모두 홀수여야 돼. 근데 그렇다고 1, 3, 5를 다 써야 돼. 홀수니까 1 아니면 3 아니면 5여야겠지. 1, 3, 5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1, 1, 1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 똑같은 거 안 된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의 개수를 한 가지를 쓸 건지 두 가지를 쓸 건지 세 가지를 쓸 건지 무슨 홀수의 개수가 결정나이지는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F1이랑 F3이랑 F5랑
홀수가 몇 가지인 경우, 홀수가 한 가지인 경우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1이라든가 333이라든가 555라든가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그 홀수를 한 개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줄 거예요. 괜찮니? 그럼 이제 걔를 샵다 모여가겠지. 그 다음에 F2랑 F4가 있는데 F2가 F4보다 작대요. 그냥 똑같은 걸 고르면 안 되고 순서는 구분할 필요는 없나 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치역이 몇 개여야 된다는 거야? 치역이? 치역이 3개여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지금 그 홀수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라고 하면 아직은 치역이 뭐밖에 없는 거야? 1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1이 아닌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야 돼? 2개를 골라줘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된다. 근데 순서는 구분할 필요 없고 중복도 없어서 4시1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 중국이면은 얘는 안 돼. 여기 써있어. 중복은 안 돼요. 괜찮아? 그래서 총 곱하니까 총 18개? 36, 18개. 자, 다음 두 번째. F1, F3, F5가 홀수가 몇 가지를 쓰는 경우겠어요? 홀수를 2개 쓰는 경우가 있겠지. 이거 조금 천천히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홀수 2개를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셔야 돼요. 괜찮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3을 골랐다 치자 이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도 1, 3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2가지. 3도 1, 3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2가지. 그 다음에 F5도 1, 3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근데 1, 3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쓰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2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몽땅 1을 고르는 거 빼야 되겠지. 몽땅 3을 고르는 것도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 치역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2개가 있는 거고, 맞아? 그러면 이제 F2랑 F4를 위해서 몇 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F2는 일단 2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고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C1 치역에 추가할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뭘 고를까? 이거는 저기 태연이, 나 미안해. 태연아, 갑자기 네 이름을 까먹었어. 태연아, 그 여기 3개 중에 하나 고른다면 여기 2, 4, 5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뭘 고를까? 네가 아무거나 골라. 4를 고를래? 네가 골라서 4를. 그러면 F2랑 F4한테 2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얘네 3개 중에 2개를 줘야 되겠지? 근데 4는 무조건 누군가 하나 가져가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2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겠다, 그치? 2개 중에서 자, 그래서 봐봐요. 4는 이미 선택이 됐어요. 내가 2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1을 골랐어. 그럼 누가 F2가 되겠어요? 1이 F2, 4는 F4. 인정? 만약에 2를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괜찮니? 그리고 내가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3을 골랐어. 그럼 얘가 F2, 얘는 F4 알아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그죠? 이건 몇 가지? 18가지야? 그리고 얘는 6가지. 108가지. 이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F1, F3, F5가 홀수 몇 개를 다 쓰는 경우. 3개를 다 쓰는 경우는 어차피 1, 3, 5 3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 1, 3, 5 3개를 줄 세워주면 되는 거지. 이 경우는 3팩토리얼인 겁니다. 수비가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3팩토리얼에다가 그 다음에 F1이랑 F4는 이 1, 3, 5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치역이 몇 개밖에 없다고 했어? 3개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F랑 F4는 3개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3, 6, 18이 마지막 친구가 되겠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잘 풀어서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태연, 일찍 와서 문제 풀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러 와. 알겠지? 카톡을 보내다가 내가 없으면 나 풀고 있는데 질문이 있다 하면 내가 오지. 안 오겠니? 혼자 울고 있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알겠어? 울고는 아니겠지만